네, 국민의힘 전 주회 의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 부당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수용을 했다. 또한 그 국민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소임을 다하겠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검찰의 그 역할, 그 공정한 수사, 또 검찰의 중립성 꼭 지켜주시길 다시 당부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자꾸만 라임 사건을 이제 가지고 좀 여쭤봐서 저도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이 라임 수사 막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 라임 수사는 제가 지금까지 지시했어요. 막은 적 없습니다. 없으시죠? 당연히 없습니다. 국민들 앞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또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 관련해서 수사 막은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첩보 단계에서. 현직 검사 룸살롱 접대 관련해서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수사 막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걸 알자마자 제가 바로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한번 PPT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라임 사건이 이제 한 1조 6천억 원대 이제 사기 사건인데요. 옵티머스도 한 5천억 원 정도의 지금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옵티머스 초호화 고문단 이 내용이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옵티머스 그 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하자치유 문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총장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최근에 그 언론 보도 후에 네. 예, 언론 보도를 보고 알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후에 좀 중앙에다가 좀 상세히 좀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말고 대검에서 다른 뭐 반부패 강력 부장이나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뭐 저는 알지 못하는데 총장이 보고를 안 받았는데 참모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받았다면 받고 저한테 보고 안 했다면 그건 문제죠. 지금 검찰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대검에 보고를 하고 알려야 될 사항. 지금 이런 것이 검찰총장 패싱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앙검사장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오질 않았고 지금 그러면 중앙검사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보고 받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 후에 수사팀이 이제 보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은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뭐 중앙지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제대로 된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대검에 이제 어느 정도 보고하느냐 하는 거는 그 이제 각 부서별 그 보고 지침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예. 보고를 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 보면 애매한 게 많아서 예. 결국 일선 기관장이 예. 총장에게 뭐를 보고할지 예, 알겠습니다. 자기네가 예. 알려줘야 저는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안 이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로비 의혹, 이게 단순한 그 펀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그 정권 게이트다 이제 이러한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는 있으십니까? 뭐 지금 수사팀도 좀 대폭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뭐 철저하게 지금 수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한 수사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검사장의 중앙검사장의 이러한 그 부적절한 이 보고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올 9월 28일에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그 국무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제 수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보안 수사 지시에도 동부지검이 그냥 무혐의 결정 내렸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 뭐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이라서 제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대검 차장에게 좀 자네가 좀 챙겨가지고 적절하게 좀 지휘를 하게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잠깐 그럼 보안 지시를 내리신 적은 맞아요? 차장께 한번 좀 대답해 주시죠. 이게 보안 수사 지시 내린 사실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렸죠?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핵심 그 참고인의 이 진술이 좀 번복됩니다. 그래서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부지검에서는 이걸 더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기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종합적인 것들을 총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동부지검으로 하여금 저희 그러면 그 핵심 참고인의 진술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그게 뭐 오락가락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지금 나오는 이 복길 안내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승인 부분입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요. 지원장교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장교 진술에 대해서 좀 더 밝혀봐라고 했는데 이게 진술이 4번 동부지검장도 그때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4번 있었는데 1회, 2회 말고 3회 진술하고 4회 진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진술이 왜 번복이 됐는지, 왜 3회 진술을 그러니까 선택하게 됐는지, 추가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증거의 신빙성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증거의 신빙성 부분 같은 판단은 이 대검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일선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보안 지시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그냥 강행했다는 말인가요? 그 이후에 지금 보안 수사는 안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해도 이걸 이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동부 수사팀에서 강력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카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시냐 아니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도 그럼 파악을 하신 거예요, 대검에서? 그 부분은 무슨 보안 수사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요거 이제 요 부분을 저도 뭐 보도 자료로 뭐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보통 요지를 중심으로 내는데 요지만 중심으로 내면 또 그 장관 이 수사팀이 뭘 감췄다 이런 의혹이 휩쓸 것 같고 해서 양론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동부지검 공개심의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했더니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공개하다 해서 아마 공개된 거예요. 카톡에 대해서는 그 공개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지시는 대검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뭐 그 서로 뭐 갑론을박 중에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 중 수사의 시작과 정점에서 작용하는 것이 압수수색과 구속입니다. 때문에 이는 수사 절차의 인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현재 휴대전화, 컴퓨터,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남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헌법 원칙이 어긋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무척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에 맞는 영장제도 운영이 필요함에 관하여 PPT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인사청문회 때 보시면은 총장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취임식 때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신임 검사 인관식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속은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 후 절제가 인권 중심의 요체다.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잠시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18조에 체포구속의 최소화 등 내용이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유의사항도 있고 준수사항도 잘 돼 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통신제한 조치 등 최소화 규정돼 있고요. 근데 최근에 통계를 봤더니요. 5년간 연도별 구속영장 현황을 보면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도 특별하게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요. 정말 불구속 수사가 총장의 신념이자 원칙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검사들께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천명해 주실 수 없는가 말씀을 드리네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 사건을 구속하겠다고 하면 이제 뭐 그 우리 참모 부장들을 통해서 이제 지휘 건의가 올라오는데 구속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바로 제가 한 적이 저는 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다시 한번 검토해라,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가 그 몇 가지 제가 조건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무죄가 나도 좋고 수사가 안 돼도 좋으니까 구속하지 마라 하는 강조를 늘 해왔는데 더욱 철저하게 이 부분은 제가 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 현황 관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부분도 올해 상반기 때 청구된 청구 건수를 보면 올해 다 합치면 아주 많은 건수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런 법원 행정처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부분에 관한 검찰의 입장인데요. 당시에 그 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한 또 입장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채널A 기자 관련해서 이제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변호인이 의견을 냈는데요. 압수수색 등 강제소 실행하는데 그 정당성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극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검찰이 강제 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사의 실력은 구속을 많이 하고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인권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것이 검사 실력일 텐데요. 네. 그에 관한 의견을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하여튼 딴 건 몰라도 제 재임 중에 결국 인권의 형사 절차에서 인권하면은 그거는 방어권의 보장인데 방어권 구속이 되면 방어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여튼 극도로 제한하고 이 압수수색은 이번에 아마 이 선거 사건들이 많고 또 뭐 일선 경찰에서 또 많이 해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는 거는 같은데 하여튼 특히 그 주거지나 뭐 이런 휴대폰 또 지금 뭐 건수는 지금 이럴지 몰라도 과거같이 이렇게 한 회사 전체로 하고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건수는 늘을지 몰라도 장소를 정확하게 찍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압수할 물건, 과거에는 이 장소와 또 압수의 필요성을 가지고 압수할 물건은 수사기관이 좀 재량을 갖게 해줬지만 지금은 압수할 물건의 종류 정도는 특정이 안 되면 법원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게 청구 발부 건수하고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그 범위나 규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 재임 중에는 하여튼 어떤 큰 변화가 좀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당부 말씀드리면요. 논어에는 소인과 군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그 소인국, 대인국 내용이 있습니다. 총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검찰은 소인국일까요? 대인국일까요? 혹시 지금 국회는 소인국일까요? 대인국일까요? 검찰이 소인의 집단인지 대인의 집단인지 그 기준은 검찰 자체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 국민에 대한 검찰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을 대인으로 대하는가, 소인으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어떤 국민이신가요?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요. 불가침의 인권보장, 이게 대상입니다. 행복추구권. 형사 절차에서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적법 절차, 비례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예. 우리 검찰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인으로 대하는, 그래서 대인의 집단이 되도록 꼭 애써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께서 하실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법과 정의의 심판자가 되려는 것보다는 국민을 주권자로서 대우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돼야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 역시 국회와 정치가 대인의 집단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만 소인국, 대인국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인국에서는 아무리 커봐야 소인이지만 대인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대인임을 검찰 구성원 모두 명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예, 검찰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임 사건 관련해서 야당 의원 첩보를 직보받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여당 의원 첩보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직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첩보와 관련되어서 차등 없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갖고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 정기 면담은 중앙하고 남부만 했고요. 예. 정기 면담이 없으냐 직접 들어오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 검찰총장님 말씀은 네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야당 의원, 특히나 검사 출신의 야당 의원의 정보는 첩보라고 하면서 민감 정보라고 하면서 정식 보고 라인, 검찰에 있는 규칙을 뛰어넘어가지고 직보를 받고, 여당 의원 같은 정보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아니, 그렇지 정보에 않습니다. 대한 어떤 예. 그 차이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총장님께서는 야당 의원에 대한 첩보를 받는다라고, 보고받는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한다, 민감 정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수사의 기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과거부터 그러한 어떤 민감 정보나 고위 권력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만 공유하면서 그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을 원하는 때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또 덮어버리거나 마음대로 하는 그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정보, 여당 정보 할 거 없이, 민감 정보, 민감하지 않은 정보 할 거 없이 검찰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 검찰총장님, 정관예우와 관련되어서 어떻게든 정관예우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해결되고 있나요? 구두변론 이거 구두변론 없애겠다, 몰래 변론하는 거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면 이거 전산해갖고 무조건 기록에 남기겠다라는 개혁안 발표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선청에서 또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개혁 방안이라고 검찰총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약속하고 가신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봐준다고 지금 하면서 난리예요. 이번에 김봉현 씨가 이야기한 것도 정관예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고, 지금 바깥에서도 저희 같은 청년 변호사들은,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 야 형식적으로 5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서 이름만 걸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전산으로 다 기록하겠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모르세요? 예, 제가 대신 그 전산으로 하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아마 1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전혀 시행할 예정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냥 구두별로 관리대장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장부를 관리를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전관예우 근절 부분은 지금 그 변론에 있어서 전관과 전관 아닌 변호인들 간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없애고 예, 총장님. 사실은 법무부하고 또 계속 저 협의해 가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나 법무부에서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저희하고 법무부하고 이 문제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예, 총장님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검찰이 바뀌겠다라고 했고 검찰총장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뀌겠다고. 네. 그러면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걱정하냐면 검찰 정관이 나와서 돈 버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다 보니까 검찰이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개혁하는 것이 이 정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늘 서울 남부지검장님께서 편지를 쓰시고 사직을 하셨는데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아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PPT 좀 띄워주십시오. 그 검찰총장님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아, 참.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정말 많은 위증이 사람 아니- 들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아니 솔직하게 하시면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까 지금 답변 기회 예. 드리잖아요. 박 장관님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우리 박 장관님이 저걸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뉘앙스는 표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장관님 아니 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명과 관련되어서 제가 충분하게 나중에 해명하시고요. 그럼 임명과 관련되어서 대통령 복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PPT 한번 넘겨보세요. 앞에 넘겨보세요. 앞으로 다시 앞으로.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하는 8월 27일 날 수십여 곳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 반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해찬 전 당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해찬 전 당대표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는 아마 아니 독대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과 독대요.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해가지고 임명하겠다라고 할 때 네.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수십여 곳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해석되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아니 저희가 압수수색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구할 때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일정도 청문회 당일날 네. 11시 거의 밤 다 돼서 네. 표창장 위조 관련된 의혹을 네. 기소를 하셨습니다. 네. 제대로 된 수사나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 공소 사실 어떻게 됩니까? 목적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목적을 적시해야 되고 사문서 위조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이 정치에
수사를 통해서 개입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네, 정리해 주세요. 임명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렇게 수사를 통해서 방해하고 임명 반대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저한테 질의하신 건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면 전 질의가 아니면 저는 그냥 뭐 있겠습니다. 답변을 원합니까? 네,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저 표창장 뭐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또 법정에서도 지금 뭐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그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저 청에서 가까운 데서 이제 뵀는데 제가 임명권자도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부터 띄워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자, 저기 지금 보고 계신 글이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담은 글입니다. 총장님 혹시 누구의 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글을 보면요, 이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한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이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는 권력은 수사받고 떠오르는 권력은 수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의 예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저 글을 쓴 분이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와 함께 쓴 글이에요. 검찰을 생각한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작금의 검찰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검찰이 오래 전부터 뭐 이런 지적을 받아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하여튼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터져나오는 구호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는 하여튼 뭐 원칙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PPT를 한번 보실까요?
네. 금방 총장께서는 원칙대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 취임 10달이 됐습니다. 10달 동안에 무려 4차례의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PPT 지금 좀 글자가 작습니다만 한마디로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권력 수사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그건 뭐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됩니까?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검사 생활 26년 했습니다마는 뭐 그게 점점 날이 갈수록 과거에 제가 2003년에 그 대선 자금 수사팀에 파견을 나가서 이제 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이 다 뭐 대영전까지는 아니어도 다 영전 내지는 정상적으로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적폐 정권이라고 일컬어졌던 지난 정권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권 때는 저는 뭐 처음 1년 저 국정원 수사하던 그 첫 해 1년 빼고는 계속 지방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신문에 검찰 인사가 나오면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뭐 각 정권별 차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전 정부가 적폐 정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현 정부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난 그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부임 시기하고 정확히 부합합니다. 올 1월부터죠. 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2013년 11월에 쓴 글이네요.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저 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저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뭐 많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하고 분들께서. 네, 그러면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응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죠? 뭐가 뭐 달라졌습니까? 저도 제가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갈 때도 사실 안 나가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특검 끝나면은 이제 대전고검에 잠시 복귀했다가 이제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이. 네. 예. 자, 이른바 조국 사태 앞에서 여러 여당
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적으로 편하게 살지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한다. 정규방송 관계로 여기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